안녕하십니까. 익산 백제의 예술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랜선 감상회. 오늘은 한국 서예의 대가 현담 조수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잠깐 조수연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불교학 전공하셨고 동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명예교수시고 동대학원 박물관장도 하셨네요. 그리고 전북박물관장 미술관장 협의회장 하셨고 뭐 국전 등등 심사위원 하신 거는 일일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으시네요. 그리고 한국서예학회 회장, 현재 한국서예사 연구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인사동 백악미술관 등 수차례 다수의 또 전시회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현담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하시는 우리 이성현 또 작가 서예가시죠. 전북 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전문이시고 현재 또 원광대 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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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서예의 대가 또 조선 선생님 모시고 또 서예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려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먼저 작품을 보면서 교수님 폭넓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작품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을 개천절 날을 익산 시민의 날로 정했다고 그런 소식도 듣고 그래서 익산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품 하나 구성한 것이 고조선과 한 사만 근거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첫째 홍익인간 이화세계 고조선의 이렇게 사상인데 인간에게 크게 이롭게 해주고 이치로 세계를 교화해야 된다. 또 마한, 변한, 진한, 사만이 오늘날 대한제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호인데 그 뿌리가 이 금마 쪽이다. 그래서 마한 백제의 문화를 크게 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그 장대비가 있습니다. 그게 큰 붓으로 썼어요. 일반 붓으로는 핵이 안 나와서 그런 취지로 장대붓으로. 예. 하여간 그 작품을 저렇게 써봤습니다. 네. 예. 바로 그 작품이군요. 예, 예. 홍익인간 할 때 그 익자가 우리 익산의 익자죠, 그죠? 그렇죠. 예. 돌 익자거든요. 남을 이렇게 돕는다는 뜻이기 돌 때문에 익자, 예. 우리 익산 명칭하고도 이렇게 딱 맞고 그야말로 고조선 5천년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우리 익산이 그런 취지로 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 10월 3일로 익산 시민의 날로 바꾸고 또 한문화의 발상지. 그렇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한 변한 진한을 아우르는 커다란 한, 그렇죠. 큰 한. 그렇죠. 그것을 고종께서 거기서 착안해서 대한으로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 이름의 뿌리가 어딘가 잘 모르고 있죠,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조금 더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의 이 작품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고조선 한건훈, 그죠? 통익인간 이화세계, 마한백제, 그러니까 익산백제죠, 그죠? 그렇죠. 익산백제, 문화발화, 정말 장대붓으로, 장대붓으로 그냥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무게가 위험이 그냥 느껴집니다.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제가 또 같은 취지입니다만은 용비어창가는 물론 조선 이제 세종대왕께서 자기의 그 선대 왕의 것을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그 내용인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고 익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이렇게 저지 않는다. 그래서 익산을 상징해서 우리 익산의 모든 역사와 문화가 좀 깊고 또 원천이 깊은 그런 샘처럼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 작품도 했습니다. 선생님 서예가이시면서도 철학 박사 다우시게 정말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익산 백제 한문화의 발상지 익산을 전체를 역사를 다 어떤 통찰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희 작가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작품의 서체는 어떤 서체입니까? 행서를 쓰신 것 같습니다. 행서를, 그런데
조선 교수님께서는 늘 이제 한국적인 글씨를 많이 추구하셨기 때문에 한국 서예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그 한국 토속적이고 질박하고 또 하강한과 같은 굳은 필액을 구사하시는 걸로 저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익산을 노래하는데 영미의 여청가를 이제 대조를 해서 이렇게 또 그 강건한 핵으로 또 물과 같이 상선 약수처럼 흐르는 저 필액의 흐름이 익산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적인 글씨라고 하는데 참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익산에서 보니까 한문화의 발상지, 또 익산 백제 왕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익산의 DNA가 있는 익산다운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되고 이게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모두 아시다시피 그 익산 백제 무왕 때 그 왕궁과 사찰을 짓는 시스템 일본으로 전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저는 또 우리나라 또 고대 한류 수출의 또 시발점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익산다운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되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한국적인 글씨를 쓰시는 우리 또 오늘 또 현담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예. 그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익산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왕궁하고 미륵사지인데 저는 왕궁을 지칭해서 그 쓴 내용이거든요. 사리장엄 층오탑 금강 판경 견국보. 근데 왕궁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이고 네. 상징적으로 이제 거기에 5층 석탑이 있고 그 네. 석탑에서 나온 이제 금판경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해서 저 작품을 했고 나중에 이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의 원천은 고조선부터 내려와서 삼국시기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원천이다. 네. 그 모든 유물과 그 문화는 거기서 태동해서 나중에 이렇게 통일신라라든지 고려라든지 조선으로 이어와 있기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K컬처가 뜨고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좀 더 그 삼국 문화를 깊이 알리고 더 체계적으로 그 습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도 그래서 하여간 저 작품도 왕궁을 그 기점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작품은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작품은 미륵사지를 그 상징적으로 한 것인데 장엄 사리 복령기 국립장 유물 관관 그러니까 그 하여간 그 해체 복원할 때 그 사리 장엄이 그 나왔고 그 결국 이제 그 국립박물관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선대 스승님이신 문산 김삼룡 총장은 그렇게 염원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거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 작품을 거기다 냈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문화의 발상지 익산은 다른 말을 표현하게 되면 한류의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또 한류를 연구한 학자분들이 또 익산이 한문화의 뿌리라는 것, 또 삼국시대부터. 저 작품은 네. 지금 저 광개토대왕의 피리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구려 그 글씨인데 그것도 하나 염두에 두시고 감상하시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광개토대왕비 원 이름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양비입니다. 네. 네? 지금 저 집안이라고 압록강 그러면은 옛날 국내성 고구려 두 번째 수도거든요. 실제 비가 서 있어요. 예, 예. 6m 하여간 50인가 되고 근데 비가 1000년 넘다 보니까 많이 마멸되고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만 만지고 쳐다보고 하니까 아마 중국 당국에서 거슬렸던가 봐요. 예. 그럼 거기다 비각을 해가지고 방탄유리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예. 못 만지게. 예. 못 만지게. 근데 그것이 1880년 저게 414년에 세워진 거거든요. 5세기 초에. 예. 그러다가 그 뭐 6세기 뭐 7세기 말에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망하고 백제도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는 그게 그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동한 거라. 네. 그 당시
그런 거가 그냥 묻혀버린 거라. 응? 예. 그러다 1880년 그러니까 벌써 1300년이 흐른 뒤에 일본 육군 대인가가 그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거라. 발견한 거지. 예. 그래 그걸 탁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역사 왜곡을 한 거라. 응?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이 뿌리가 돼서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됐는데, 예. 근데 제 재미있는 것은 저게 그 김부식 그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라든가 나타나질 않아. 예. 응? 원초적인 역사서라 저게. 응? 아, 그 하여간 동아시아, 일본 포함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역사서 근데 1800장 같아요 저게 천주피문이. 근데 그뭐 1500년 흐르다 보니까 마멸돼 가지고 판독이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중국 학자, 일본 학자, 한국 학자가 다 견해가 틀리는 거라. 예. 그런 건데 너무 아쉬운데 하여간 저게 왕을 지칭하는 그 장수하기 시작해 선왕의 업적이거든요. 예. 그런 필체에다가 아주 호방하고 아주 한나라 예서라든가 뭐 전서라든가 또 행초서라든가 다 아울른 글씨, 저 글씨가 보면. 응? 서체라든가 피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중하면서도 오체를 다 습합했다가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이 그다음- 탁본한 글씨를 그대로 우리 선생님 쓰신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그대로, 예. 요건 이제 같은 시대인데 예. 고구려 저 광초장 시대인데 모두루라고는 장군의 묘역에 그 쓴 글씨거든요. 예. 저것이 이제 아까는 왕을 상징하고 저 글씨는 실제 고구려 유민들, 고구려 백성들이 썼던 서체라. 아. 응? 그때 이제 목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붓글씨를 가지고 그 묘지목을 이렇게 저 회를 치르고 그 관을 있는 그 옆에 해다 쓴 거라 저게. 응? 이게 고피리체라 저게. 응? 그러니까 그 해서도 되지만 약간 행석기를 잇고 그렇게 우리가 이 북방 문화는 굉장히 활달하고 기마몬지 민족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습니다. 예. 그게 그 피력이라 적어도 아. 그렇게 해서 그 쌍벽을 하나는 왕을 상징하는 일반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실제 썼던 그런 서체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이거. 말하자면 이거는 일반인들 썼던 서민체고 조금 전에 봤던 고구려 국각 상광개토 이 비문은 왕을 썼다. 네, 그렇죠. 예, 왕을 상징하는 글씨체죠. 예. 이게 고구려의 그 정신적인 그 두 서체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잠깐 예. 교수님 작품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익산에서 출토된 왕궁의 금강경판 19개로 연결된 금강경판의 글씨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도 없죠 교수님? 그러죠, 그러죠. 유일무이한 그 경판이 나왔는데요. 그 글씨체를 가지고 글씨 여기 앞에 사리장엄 층오탑 금강 판경 경국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쓰시고 옆에 또 행서로 쓰신 거는 제발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셔서 이게 역대 전통적으로 서예의 작품의 품격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 뜻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 대한 게 주제가 되는 이 경판에 대한 설명을 부로하고 계셔서 이 교수님께서 한국 서예사 금석학의 천착했던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왕궁 유적에서 나온 5층 스텝스 나온 게 사리장엄도 나오고 아니 그리고 그거는 미륵사지에서 미륵사에 나온 거고 나오고, 예. 얘가 왕궁의 예. 석탑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금강경판은. 금강판경도 나오고 예. 그런 그거는 말이죠. 금으로 된 예. 예, 첩장으로 된 건데요. 그거 지금 국보로 지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강개토 대항비하고 모두리묘지명을 가지고 또 이제 작품을 하셨던 연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교에 재직하고 계실 때 학생들하고 학과 내에 금속학 연구회를 만드셔서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탁본을 많이 하러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냥 단순한 도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수님께서 물론 북한이나 중국까지는 가시지 못했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구입하고 직접 탁본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살아있는 글씨라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 내용은 그 광개토 대항비를 칭송하는 시를 만들었어요.
그 칭송하는 시를 만들어서 하여간 그렇게 썼고 또 모두르 묘징도 저 모두르 묘징을 그 하여간 고구려 백성들이 실제 쓴 것이다 해서 칭송비라 시를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 다음도 넘겨보시면은 그 백제를 상징하는 건데 칼이거든요. 칼. 그러니까 칼이란 것은 임금이 그 밑에 사람들한테 그 하사하는 거죠. 하사하는 거예요. 하사품이었어요. 하사. 예. 그러니까 백제의 그 뭐라 공예술이라고 할까? 하여간 뭐 이렇게 저 칼이라든지 뭐 금판이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예. 저건 이제 7개의 그 가지처럼 나타난 칼을 만들어 가지고 백제 근초왕 때로 보거든요. 그것은 4세기, 5세기, 4세기 때인데 일본 외왕한테 준 거라. 저기 하사한 하사품으로. 거죠. 예. 그래서 일본 국보가 돼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이렇게 이게 뭐라 할까, 그 진상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같은 적이라도 그 교묘하게 뉘앙스가 왜곡을 아주 시켜버렸죠. 응? 왜곡시켜버렸죠. 지금 확실히 저거다. 왜냐면은 상강기법으로 칼 옆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네. 금을 해서 그 문자를 넣어놨어요. 저기다가. 예.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데 이제 판독이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하여간 내가 그 칠지도명이라 해서 그 찬양 글을 써서 지금 저렇게 쓴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이성현 신학관님 저 글자를 한번 읽어주시죠. 뭐 어떤 겁니까? 예. 직접 교수님께서 읽어주신 게 예, 훨씬 예. 나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예. 실질적이 그래, 들어있는 이제 문장이거든요. 예. 그 칠지도랑서 북두칠성을 이렇게 예. 연상도 돼 있고 예. 그리고 성이라는 부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성음이 예, 예. 들렸다 그러니까 그랬죠.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왕인 박사를 통해서 천자문도 건네지고 뭐 그 문자도 이제 건너갔기 때문에 초기 일본의 모든 문자 문화는 백제에서 전승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에서 내란이 생겨서 예. 그 뭐래 주도권에서 그 뭐라고 처진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배 타고 지금 일본으로 간 거라. 그렇죠. 그래서 예. 일본의 원천적인 그런 그 저게 도레인이라 해가지고 예, 예. 그 한반도 사람들이 많이 간 것이다. 예, 예, 이제 예. 그런 것을 눈여겨봤는데 하여간 저게 상징적입니다. 저게. 예, 예. 거기에 상감에 들어있는 글자가 판독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못 전달할 수가 있어서 교수님 설명이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일본의 큰 역 같은 데 가면 저 칠지도를 든 공예포로 많이 나오시죠. 예, 그 인형들이 국보로 그렇죠. 취급하고 있죠 보니까. 예. 아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세계 문화 유산이 2군데 됐고 또 이제 국보로 지정된 것이 왕궁 저거라 석탑에서 나온 금판경인데 금판경 예. 근데 이제 도록에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백제 최고 문명 작품이고 예. 서체는 민첩하면서도 아주 예리한 사경체인데 예. 그 자세히 보면 19장에다 이렇게 금을 아주 얇은 금을 만들어 가지고 도들문이라 그러니까 글씨를 보면은 도들문인데 근래까지 어떻게 저런 글씨가 나왔을까 하는 건데 한국도 규명이 안 되고 일본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예. 근데 근래는 그 인사동에서 아주 금을 그래 가지고 그 사람 누구지 저 사경하는 친구 있어 김경호 선생님. 김경호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 상아 뿔 있죠 상아를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거라 그러면 이제 뒤집으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글씨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하는 건데 굉장히 섬세하고 예리하고 살아 있어 글씨 자체가 도들문이기 때문에 그걸 찬양해서 이렇게 저건 이제 국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저를 쓴 것이고. 지금 익산박물관 1층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예. 보시면 훨씬 작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 작품. 이제 저것은
그 사리 복령기인데 이제 복령기라는 것은 받들어서 환영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여간 저게 아까 저것은 금판경은 620년으로 비정돼요 지금. 네. 그리고 요것은 639년이라 이게 무왕이 640년에 예, 등극해가지고 600년에 등극해가지고 예. 640년에 그 그냥 붕어시는데 대표적인 유물이 하여간 그 왕궁하고 밀사지 석탑에서 나온 저거거든요. 이게 저 글씨는 이제 복령기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그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왕이 그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서동이고 그 선화공주는 이제 신라 진평왕 셋째 딸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하여간 뭐라 해가지고 그 신라 왕국의 진평왕이 노해가지고는 셋째 딸을 그냥 연애 이른다고 그냥 내쳐버렸다나 그리고 꼬셔가지고는 그 왕비로 삼은 거라. 응? 그렇게 그 전설이 있잖아요. 서동료가. 응?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여간 어디서 사자상가 가다가 그 방중인 역을 해서 사찰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여간 하루 저녁 만에 밀사가 만들어진 거라. 응? 그렇게 유래가 됐는데 그 복령기에는 그 말이 하나도 없고 사택적덕 딸이다 그 말이요. 응? 그 딸이 왕비요. 응? 이거 좀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벌써 한 10여 년 흘러가는데 그 역사학계는 왕이면 정비가 있고 또 이렇게 그 후비도 있고 왕비를 그러겠다. 후비를 줄 수도 있다. 응? 그러니까 그 설화궁녀는 정비고 그 사택 딸은 저 후비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620년에 만든 것하고 639년에 만든 것이 같은 공방에서 만들어진다. 왕궁에 공방이 나왔어 이번에. 그렇죠. 하여간 금속 공예를 만드는 그런 왕궁 유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저게 왕궁의 그 석탑 유형이라든가 저것은 통일신라나 고려 초록은 거라. 근데 그 유물 자체는 분명히 백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보는 그 왕궁 옆에 보면은 그 제석사라고 하나 있어요. 제석사. 있습니다. 왕이 따로 만든 그 저거네요. 궁이 이제 사찰이거든요. 왕실 사찰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여간 저 사리장엄 들어가는 금판경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똑같은 게 있어. 지금도 깨져가 있더라고. 근데 그것이 639년에 불이 난 거라 제석사가 탔어. 그래서 그게 옮긴 것을 이쪽 5층 석탑 그 심초소에 집어넣은 거라. 그런 유래까지 거기에 밝혀졌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거 내가 hen초소서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백제적인 그 서체로 날렵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여간 제가 쓴 겁니다. 또 그런. 이게 두 개는 국보요. 아까는 이제 세계 문화 유산인 것이고. 선생님 글자 한 글자 작품 하나 하나에 전부 백제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